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이 소위 어, 개라고 해야 되겠죠. 원래는 뭐 명사 자체는 개가 맞지 않습니까? 개, 디오지 덕. 근데 개를 개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제 없죠. 대부분 댕댕이라고 부릅니다. 댕댕이. 처음에는 몇 년 전에 이제 이런 용어가 시작됐는데요. 낯선 용어잖아요. 댕댕이. 댕댕이가 뭐지라고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고 그랬는데요. 댕댕이가 된 게 원래는 멍멍이라고 또 이제 많이 불렸죠. 이 멍멍이가요. 다소 이제 비하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멍멍이, 멍멍이 이러면은. 그래서 그거를요, 조금 더 순화해서 조금 더 귀여운 어감을 살리기 위해서 멍멍이 글자를 조금 변형시키면 댕댕이가 됩니다. 멍멍이에서 약간만 변형시키면 댕댕이가 되는 거죠. 멍멍이, 댕댕이 이렇게 이제 변한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전부 댕댕이라 그럽니다. 댕댕이. 작은 개나 큰 개나 전부 댕댕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보신탕 문화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애완견 여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어떤 그 통념 인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어젠다이기도 하고요. 지금 애완견 애완묘 가정이 1,000만을 넘었다 그러죠.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말이죠. 중요한 정치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요. 그 뭐 선거 같은 게 있을 때 중요한 후보들의 공약으로 나오는 게 이 애완견, 애완묘 세대를 이제 의식한 어떤 발언들, 어떤 정책 공약 이런 게 있죠. 자, 어쨌거나 댕댕이 시대인데요. 그야말로 요즘은 개팔자, 상팔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그런 댕댕이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잣집에서 가족 없이 이 소위 댕댕이하고 사는 집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은 싫지만 댕댕이는 좋다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람들하고 살게 되면은 이 희노애락, 애호역이 다 오잖아요. 슬픔의 감정, 뭐 이렇게 기분 나쁨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불쾌함 이런 모든 나쁜 감정도 같이 오는 게 인간 대 인간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같이 지내면은 좋은 느낌만 들기는 어려워요. 한시적으로는 되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가보면은 이게 단점들 자기하고 부딪히는 면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댕댕이들은 그렇지 않죠. 그야말로 이제 사랑을 주게 되면 지극하게 정말 따르고 충성합니다. 눈물겹다라고 하는 그런 사연들이 너무도 많죠. 요즘 인터넷 이제 시대를 맞아가지고 특히 유튜브 쇼츠가 대단한 어떤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도 자기 전에는 반드시 쇼츠 영상을 1시간 정도 보다가 잡니다. 그거 보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는데요. 그때 이제 이 가끔씩 보는 영상들 중에 소위 이제 애완견 세대들 그런 사람들이 올린 여러 가지 어떤 어, 뭐 흥미로운 장면들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애완견들에게 사랑을 쏟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러는데요.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요. 너무 그 애완견들에 대한 사랑이 이제 이렇게 극진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직사 대접하는 듯한 귀빈 대접하는 듯한 그런 영상도 많아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뭐 중국에서도 올린 영상도 많고 그런데 애완견들이 먹는 그 음식을 보게 되면 '와 저 정도일 줄이야.'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요. 사람들도 먹기 힘든 음식을 먹이기도 하더라고요. '와 저걸 사람이 먹는다.' 하면은 하는 그런 어떤 맛난 음식들, 맛난 과일들 이런 것들 고기 이런 걸 이렇게 먹이는 걸 보면서 개도 개 나름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어떤 팔자 좋은 상팔자 경공들도 많습니다. 자 개의 용어 이야기를 제가 조금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멍멍이가 댕댕이 됐다 그랬죠. 개를 부르는 이름 중에 좀 높여서 부르는 게 경공이겠죠. 경공. 경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이제 용어로서 바둑이가 있었죠. 바둑이. 바둑이는 시적 표현일 수도 있어서 동화라든가 동요 이런 데서 바둑이, 바둑이 이런 단어가 자주 나왔었죠. 근데 요즘은 바둑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개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견공은 가끔씩 이렇게 문어체 글자를 이렇게 쓸 때 문장을 이렇게 쓸 때 가끔씩 등장합니다. 경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말로서는 댕댕이 시대가 됐다. 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은 이 경우가 있고요. 모든 것은 적당해야 되잖아요. 적당.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도 참 이 애완견에 대한 사랑, 경공들에 대한 사랑은 좀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진심이더라고요. 그 두 분은 진짜로. 어, 그 댕댕이들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죠. 지금도 거주하는 데 가보면은
여러 마리 경공들이 있다 그러죠. 약 한 10마리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건 진짜로 지극한 어떤 애정과 서로 간의 어떤 호흡이랄까 교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양산에 있는 문재인은요. 개 키우는 돈 없다 그래서 그냥 그걸 그냥 다른 데다가 집 던져버렸죠. 그게 지금 광주 어딘가 가 있을 텐데 동물원에 말이죠. 거기서 그 치료하고 뭐 등등등 해서 지금은 다시 이제 건강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때 개 사육하는 비용이 없다는 핑계로 이제 개를 버렸죠. 그래서 개버린 문재인의 별명이 개버린 됐죠. 개버린. 문재인의 별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등장한 이제 별명이 이제 개버린 이게 되겠죠. 진짜 돈이 없어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요 세금 없는 약 한 1,500만 원 정도를 매달 월급으로 받고요. 그 밖에 많은 퇴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어마어마한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뭐 병원 가는 비도 별도로 다 책정이 되고요. 해외 나들이 비용까지 다 들어있고, 뭐 사무실 운영비 뭐 등등 해서 비서 뭐 월급까지 다 있어요. 그죠? 뭐. 그 한 사람, 그 퇴임 대통령 하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1년 약, 경호원들이 65명인가 그렇잖아요.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면은 최소 100억은 넘을 겁니다. 100억. 그 하나를 위해서 매년 한 100억 정도의 돈이 지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뚜껑 열립니다. 뚜껑 열려 정말. 자, 어쨌거나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가 하나 있던데요. 반려견이 상처 핥은 후 팔다리 절단.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반려견이 핥은 후에 팔다리가 절단되었다. 와, 갑자기 수족이 없는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수족 정도가 아니고 그냥 팔과 다리가 그냥 잘려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반려견이 핥았을 뿐인데 두 팔, 두 다리 모두 잃었다. 와, 이렇게 되면 몸통만 남는 거잖아요. 얼굴하고. 자, 이게 뭔가 하면 카프노사이토파카 카니모로수스라고 하는 우리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어떤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카프노사이토파가 카니모로수스 뭐 몰라도 됩니다.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바로 그 주인공이 이 사람이죠. 이 사람. 미국의 한 여성이 반려견이 옮긴 희귀 박테리아에 감염돼 두 팔과 두 다리를 모두 잃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이 경공들, 이 댕댕이들이 이제 옮기는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게 광견병이죠. 광견병. 광견병은요, 인수공통이라서 이거는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거의. 사실상 걸리면은 대부분 사망합니다. 그래서, 광견병은 1급, 이게로 지금 지정되어 있죠. 광견병을 조금 보면요. 우리나라도 한때 이 광견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이게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심해야 됩니다. 공수병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가 광견병으로 합니다만 공수병이 원래 이름이죠. 광견병에 걸린 동물로 인한 상처, 사후 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제 이게 생기는 건데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양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애완견 시대, 천만 시대를 맞아가지고 사람이 개를 물면 뭐 뉴스가 되긴 합니다. 근데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는 크게 뉴스가 안 되긴 하는데요. 근데 광견병, 공수병일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무서운 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신도 있고 그러죠. 자, 애완견 시대를 맞아서 한 번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언급이 될 필요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법을 찾지 못한 불치병에 들어가고요. 이 광견병 바이러스가 면역 체계를 장악한 이후 백신이나 항체를 투여할 경우 데드맨 죽은 사람 스위치가 발동되어 진행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이 때문에 치료법 개발이 더욱 어려워진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땅한 어떤 약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견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그건 그렇고 제가 반려견이 핥은 후 이 이야기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뉴스를 조금 보겠습니다. 반려견이 핥은 후 사지를 절단한다. 와, 이거는 믿기지가 않는데요. 사진에서 여기 보이는 여성이 다리의 상당 부분이 지금 잘려나갔죠. 무릎 위에까지 잘렸습니다. 무릎 위에까지. 그리고 이제 팔의 경우는 손목 정도가 잘려나간 것 같아요. 손목. 그러니까 손이 없는 거지, 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영국의 레드 바이벌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마리 트레이너가 반려견이 핥은 후 카프노사이토파가 카니모로수스라는 희귀
박테리아에 감염돼 사지를 절단했다. 이런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은 이 마리라는 여성은 휴가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지 며칠 후 허리 통증과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겪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마리는 응급실로 이송이 됐고요. 이후 마리는 며칠 동안 손과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급기야 호흡 곤란까지 와서 생명 유지 장치에 의지했습니다. 결국 마리는 의료진으로부터 팔, 손, 다리, 발 등의 혈관을 공격하는 희귀 박테리아에 감염이 됐고요. 사지를 모두 절단해야 한다는 말을 병원 측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냥 경천동지할 일이겠죠. 자, 조사 결과 마리의 반려견이 그를 핥은 후에 이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사들은 반려견이 그의 손에 난 상처를 핥았을 때 박테리아가 체내에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박테리아는 개나 고양이든 반려동물이 타에게 존재합니다. 매우 드물지만 반려동물이 상처 부위를 물거나 핥을 때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아자이시스라는 박사 이분은요, 이번 그 반려견이 일으킨 그 박테리아건을 보면서 그녀의 손과 발이 검게 변하는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당 여성은요, 사지 절단 수술을 받은 뒤 현재 의족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의수가 원래의 손발을 팔다리를 대신할 수는 없겠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반려견 사랑하시는 분들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뽀뽀도 막 하시더라고. 물론 그것도 뭐 보기가 나쁘진 않아요. 상당히 그냥 보게 되면 흐뭇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만 좀 냉정하게 보면요, 모든 사람은 격이 다 있거든요. 사람이 이 인격이 동물의 그 동물격하고 같지는 않을 겁니다. 동물을 대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겠지만요, 동물에게 대하는 태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학대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지만 사랑하는 방법도 경우에 맞게 격에 맞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안고 자고 하는 것들 흔하잖아요. 그리고 뭐 음식도 이렇게 고급으로 제공하고 핥고 빨고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이렇게 많은데 각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적당한 게 제일 좋다. 지나치면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도 있고 말이죠. 자, 이번에는 뭐 이색적인 뉴스이지만 말이죠. 사실 이제 이 워낙 이제 경공 그리고 반려견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언급해야 된다. 요즘은 이것 때문에 말이죠. 옛날에는 수의과 나온 의사들, 이제 수의사들 참 그게 이제 이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그러거든요. 수입도 많지 않고 요즘은 이 의사 뺨친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또 많이 소득이 올랐다 그러네요. 자, 물론 의사만큼은 안 되지만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득을 올린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시대가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각 개인이 이런 반려묘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좀 그렇게 많이 이제 기울어진 것도 있고요. 사실 나이가 들면은 인간 사회를 이렇게 쭉 살아보시면요, 한 30 지나게 되면 옛날에 그 만나던 친구 잘 안 만나지잖아요. 직장이 있으면 직장, 일이 있으면 일하고 사는 거고요. 거기서 그렇게 뭐 한 60까지 70까지 살다 보면 그 후에는 그야말로 이제 거의 뭐 진짜 이렇게 생애 동반자가 될 만한 게 가족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반려견, 반려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